전국에 계신 내 남자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생활 속 안전한 상담 정착을 위한 한디 슈퍼비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캐스터 형아쌤, 옆에는 오늘 해설을 맡아주실 함쌤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과연 어떤 상담이 벌어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상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상담은 일반 상담실입니다. 도심 주변의 상담실인지라서 직장인 상담이 좀 많은 곳이라고 하네요. 현재 1, 2회기를 마쳤고 3회기째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1, 2회기 동안 상담자와 좀 이렇게 따뜻한 말들을 많이 나눈 상태라고 하네요. 그럼 직장인 상담이라 직장을 다니면서 상담을 받는 사람들 나름의 특징을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저도 오늘 어떤 얘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선수들 입장합니다. 상담사 측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나이는 40대 후반인데 상담 경력은 아직 1년이 채 안 되네요. 입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상담 필드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직장 생활이나 육아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마친 다음에 이제 인생 2막, 제 2막 느낌으로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젊은 상담사에 비해서는 인생 경험도 많고 더 풍부한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쵸. 그래서 이게 약으로 작용할지 도구로 작용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럼 내담자 측은 어떤가요? 내담자는 지금 20대 후반 사회생활 2년차 직장인이라고 합니다. 회사 다니기도 힘들고 매사 기운이 없어서 상담을 신청했다고 하네요. 1, 2회기에 성격검사 해석 받고 이랬다고 합니다. 출근하기 싫은 현대생활 직장인의 표본 같은 그쵸. 느낌인데. 네. 네, 그럼 오늘 경기 시작합니다. 점심은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똑같았어요. 상담을 받기는 하는데 회사에서 힘든 건 마찬가지네요.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죠? 다 그렇게 살더라고. 그냥 어른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버텨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러게요. 아주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로 경기의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상담사의 첫 반응을 들으니까 살짝 걱정이 되네요. 그런가요? 네, 이 말은 상담사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하긴 그렇죠. 저는 진짜 귀에 딱지 않게 들은 말 같아요. 그쵸. 내담자에게는 이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는 게 다 버티고 그렇게 사는데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회사 잘만 다니던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들까요? 그러네요. 함쌤 우려대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상담을 받을 만큼 힘들었다면 이미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조언은 어지간히 다 들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조언대로 했는데도 안 되니까 돈 내고 사실 상담까지 받는 거죠. 하긴 그럼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방법론은 사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내담자의 마음이죠. 내담자의 힘들고 답답한데 막막하기까지 한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도 힘든 일 있었어요? 네. 어떤? 근데 너무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라서 얘기할 거리도 못 돼요. 상담실에서 못할 말이 어디 있겠어요. 괜찮으니까 말해봐요. 들어줄게요. 네, 바로 저거예요. 되게 좋은 반응입니다. 저건 좋은 건가요? 네, 그래요. 말하고 싶기는 한데 말해도 될지 모르겠다. 내담자가 이러고 있을 때 저런 말 해주면 되게 좀 더 안심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확실히 그럴 것 같네요. 내담자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상담에서 얘기할 만한 주제가 아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거든요. 내 돈 주고 사는 상담인데 못할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확실히 그 말 들으니까 못할 말이 어딨어 싶어집니다. 자본의 힘이죠. 자본의 힘. 네. 네, 사실은 월요일 회의 때 과장님께서 저한테 일을 하나 시켰거든요. 어렵진 않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어요. 너무하네. 적당히 좀 시키지. 이번에도 상담사 선수 마음보다는 다른 데에 집중한 반응이네요. 네, 얼굴 한번 못 본 상사 욕을 벌써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지? 라는 내담자의 그 막막한 마음에 공감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공감 반응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조금 더 우선 지켜보죠. 상담 초반부터 좀 지나치게 깊게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담사의 치료적 의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일 주는 건 괜찮아요. 제 일이니까. 근데 지금 급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서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시간이 넉넉 잡고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근데 어제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그거 다 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게 물으시니까 당황해가지고. 왜 그랬지? 괜히 화풀이 할 것이 필요했나?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까 너무한에도 그렇고 초점이 자꾸만 내담자가 아니라 상사에게 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이게 역전이가 조금 의심이 되는 상황이네요. 역전이요? 네, 그러니까 내담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담사 본인 이야기에 빠진 게 아닐까 싶네요. 아, 상담사도 예전에 저런 상사 밑에서 일한 적이 있다? 예, 사실 저도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의심을 좀 갖게 되는 게 상사에 대한 판단이 지나치게 급하고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상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상담사가 흔히 할 수 있는 실수는 내담자를 공감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때의 나를 공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공감은 하는데 이게 상담이 이게 산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돼서 오늘 내내 혼났어요. 사실 지금 이것도 잠깐 저녁 먹고 온다고 빠져나온 거라서 다시 회사로 돌아가 봐야 돼요. 아휴, 오늘도 야근이에요? 피곤하겠네. 그럼 이 공감 반응은 어떤가요? 피곤하겠네. 이렇게 했는데요. 네, 공감만 놓고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역시 예전에 자기가 직장인일 때 저런 상황에서 피곤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공감한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비슷한 경험을 토대로 공감할 수 있죠. 하지만 언제나 공감의 주체가 내담자의 마음이라는 걸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럴 때 더 추천할 만한 반응이 있을까요? 물론 정답은 없지만 혼나서 속상한 마음, 다시 돌아가야 돼서 짜증나는 마음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공감한다면 조금 더 풍성한 상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러겠네요. 네. 그래도 뭐 지금까지는 초보 상담자로서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내담자 입장에선 어쨌든 자신의 피곤함과 무력함을 상담사가 알아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뭐랄까 점수는 못 따도 점수를 잃지도 않는다. 네. 뭐 이런 거네요. 그쵸. 선방하고 있습니다. 네, 피곤해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서너 번씩 들어요. 그래, 그러겠다. 그래도 요즘 그만두면 재취직하는 거 하늘의 별 따기인데 설마 정말 그만둘 생각은 아니죠? 어라? 왜요? 일단 좀 더 지켜보시죠. 잘 모르겠어요. 마음 같아선 진짜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야죠. B씨도 지금 직장 그만두면 아쉬울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심상치 않네요. 저건 상담사 반응이라기보단 자식의 퇴사를 뜯어말리는 부모님 모습 같거든요? 딱 그거예요. 상담사 첫 반응에 어쩐지 잔소리의 느낌이 살짝 있더라니. 아, 그러네요. 그게 복선이었나 보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되면 이번 상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위험이라뇨? 그러니까 아마 지금부터는 공감해주는 상담이라기보다 잔소리 융단 폭격이 시작될 확률이 높거든요. 일단 조금 더 보시죠. 네, 엄마 아빠한텐 어떻게 말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상담사님 말 그대로예요. 여기서 그만두면 앞으로 다른 곳 붙을 자신도 없어요. 그래요. 이럴 땐 죽으나 사나 버텨내야 해요.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저도 그동안 참 많은 일을 겪었는데 이럴 때 힘들어도 버티면 많은 걸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슬슬 폭격 소리가 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담자가 힘들어도 버텨야 한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신념을 내담자에게도 강요하고 있군요. 맞아요. 상담자가 본인 경험에 비추어 내담자를 이해하는 건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똑같은 경험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면 될 거야 라는 식의 접근은 상담에서 하는 게 아니라 흔하디흔한 자기계발서에서 하는 거죠. 본인 삶에 적용하는 거야 자유지만 내담자에게는 강요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제가 형아쌤한테 나 매운 거 좋아하니까 너도 먹어봐. 완전 맛있어. 맛없으면 너 이상한 거야. 이러면 어떠겠어요? 저 매운 거 좋아하는데. 그래요? 예, 그럼 중계 끝난 다음에 매운 거 먹으러 갈까요? 마라탕? 오, 마라탕. 콜. 이해 안 되는 표정이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만해.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이런 거 저 너무 싫어요. 어떤 게요? 그러니까 저게 인자한 반응이 아니에요. 네가 아직 미숙해서 그래.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나쯤 되면 알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평등하지 않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상담이 아니라 엄마랑 딸의 대화를 보는 것 같아졌어요. 네. 혹시 지금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요? 있는데 남자친구는 왜요? 사귄 지 얼마나 됐고? 3년 조금 넘었어요. 그럼 이제 결혼할 때 됐네. 결혼 얘기는 안 해요?
이번에는 자식 결혼시키려는 부모님 모드가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게다가 상당히 뜬금없네요. 아유, 직장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결혼 얘기가 나오지? 왜 그러지? 좀 더 지켜볼까요? 그게 결혼을 하기엔 아직 돈도 부족하고 준비도 안 된 것 같아서요. 에이, 누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가 돼서 하나? 그냥 할 때 됐는데 좋은 사람 있으면 일단 하는 거죠. 비양도 결혼을 해야 우울증이 좀 줄어들 거예요. 저 우울증이에요? 과장한테 혼났다고 그만둘 생각까지 하는 게 다 우울해서 그런 거죠. 결혼 준비하다 보면 바빠서 우울한지도 몰라. 그리고 옆에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안정감이 생겨요. 아, 몰랐어요. 나도 옛날에 상담사 하기 전에 일반 회사 다녔거든요. 그때 부장님 이런 말 했을 때 이해 안 가는데 이제 보니까 다 맞는 말이더라고. 아이고, 얘 왜 결혼 주제를 꺼냈나 했더니 결혼해서 안정감을 찾아라 이 소리를 하고 싶나 봐요.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결혼해서 안정감을 찾다니.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쵸. 무조건 저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아주 꼰대 같은 말이에요. 결혼하면 행복하고 안정적이라니.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거라니까. 너무 흥분하셨어. 제가 흥분 안 하게 진짜. 생겼어요? 조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잘 생각해. 형아쌤 아내분도 이 중에 볼 수도 있어. 물론 저는 물론 저는 아주 행복하고 안정적입니다.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근데 저는 결혼할 준비는 안 된 것 같아요. 무슨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좀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남자친구한테 아직 확신도 없고 3년이나 사귀었는데 확신이 없어요? 네, 좀 이상하네. 근데 어떻게 3년을 사귀었지? 아니 뭐죠? 지금 내 남자한테 결국 이상하다고 했어. 저건 대놓고 내 남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말이네요. 상당히 위험한 발언 맞죠? 이미 저기 앉은 사람은 상담사가 아니라 꼰대 어른이에요. 공감할 생각이 이제 전혀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이상해요. 아니야. 그 나이 땐 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이상하대 놓고 뭐가 또 아니야래. 왜 또 나이 얘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왜 자꾸 내 남자를 어리고 미숙한 존재로 만들까요? 세상을 더 살았던 어른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 거 봅니다. 이게 마음 같아서는 당장 경기 중단시키고 싶네요. 상담사 선수가 겪었던 다양한 경험이 이번 상담에는 오히려 도구로 작용하고 있어 보여요. 네, 이게 인생 제2막으로 상담을 시작하시는 상담사 분들께서 많이 좀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지간한 경험 다 해봤고 그거에 대한 뭐 대응하는 나름의 정답을 또 가지고 있으시다 보니 그걸 내담자에게 이렇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 주변 꼰대들한테 잔소리 듣는 거랑 다를 바가 없죠? 네, 지금 이 상담처럼요. 남자친구한테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렇진 않은데 가끔 듬직하지 않을 때가 있어서. 아빠가 좀 그런 성격이었나? 네? 아빠요? 그래요. 다음 상담에는 우리 비양 아빠랑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왜요? 아직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알 거예요. 그래요. 그럼 오늘 상담 어땠는지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상담 소감 들으면서 경기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삼천포로 빠지는 경기였어요. 남자친구 이슈는 무조건 다 아빠랑 관련이 있을 거다. 더 나아가 내 남자의 모든 어려움은 가족 문제에서 비롯된다. 너무나 사실 1차원적인 접근이죠. 그래 또 정말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상담사가 혹시 그럴까 하면서 가능성으로 염두하는 건 당연히 좋죠. 근데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내담자에게 전달하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하죠. 그러겠네요. 내담자 선수 입장에서 눈앞에 있는 사람은 뭐 전문가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놓치고 말을 못했는데 내담자에게 분명하게 진단받지 않은 특정 진단명을 언급하는 거 역시도 좀 위험합니다. 아까 우울증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울하다랑 우울증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분명한 진단을 받은 게 아닌 한 진단명을 언급하는 건 좀 삼가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말이 전문가의 말로서 비춰질 거라는 자각 항상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 꼰대와의 술자리 대화를 지켜보는 듯한 그런 상담이었어요. 네, 지켜보기 힘들었습니다. 이번 상담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훈수는 장기판에서 이 정도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상담사가 하고 싶은 말만 할 거면 내담자한테 돈을 내고 하세요. 네, 이런 말을 하면서 정리하고 싶네요. 그럼 오늘 중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안전한 심리 상담 받는 그날까지 상담자도 내담자도 알아야 한다. 반짝반짝한 상담 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거 근데 메시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좋아요. 좋아. 아주 대본 잘 썼어. 이건 좋은 진짜 대본 좋다, 진짜.